요 앞에서 개모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지 뭐야. 애정운이나 볼까 해서. 남자? 남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럼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정리하지 않으면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죠.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고요. 근데 선생님 말 듣기를 잘했지. 아니면 정말 골로 갈 뻔했다니까요. 여기 선생님 진짜 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장미영 작가의 작품 타로텔러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갑니다. 타로텔러 장미영. 붉은 천이 깔린 탁자 위에 카드 한 세트가 놓여 있다. 여자는 카드를 꺼내 오른쪽으로 3번 원을 그리며 조심스럽게 카드를 섞는다. 덱을 셔플하는 건 집중을 요한다. 서둘러서도 마음이 흩어져서도 안 된다. 여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카드를 탁자에 펼친다. 카드의 오른쪽 모서리를 앞쪽으로 가져와 세로로 놓는다. 손님의 점을 칠 때와는 반대 방향이다. 카드를 뽑으려는 순간 문 앞에 종이 울렸다. 30대 후반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우주의 기운과 그 기운들이 흐름의 방향,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첫 이미지를 기억해야 할 시간이 남자의 방문으로 순식간에 깨졌다. 여자는 하루의 시작이 깨져버린 것 같아 깨름직했다. 요즘 통 잠을 못 자요. 병원에 가봐도 뾰족한 수도 없고, 뭔가 계속 찜찜하기도 한 것이. 여자는 카드를 챙겨 넣으며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미처 인사도 하기 전 사진처럼 선명한 영상이 남자를 훑고 지나간다. 다른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다. 결국 또 환영인가? 부지불식간에 찾아든 환영에 기쁜 좌절감이 밀려든다. 그 분야는 저도 건강 타로방을 보는 힐링 타로방을 추천해 드릴게요. 타로 보는데 무슨 그런 걸 따져요. 이왕 들어왔으니 그냥 한번 보죠 뭐. 타로는 다른 데 가서 보시고요. 혹시 출장 가시게 되면 직접 운전을 하지 말고 회사 차나 다른 사람 차를 타시면 좋겠어요. 지프차면 더 좋고. 답답해서 타로나 한번 쳐볼까 했을 뿐인데 참, 별 시답자는 교통사고 난다는 소리잖아. 재수없어. 남자는 볼멘 얼굴로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쭉 뻗은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남자. 흥건한 검붉은 피. 여자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자는 카드를 상자에 넣고 열쇠를 채웠다. 귀를 닫고 눈을 닫아야 한다. 떠도는 존재들에게 다시 붙잡히면 안 된다. 여자는 향을 태운다. 향이 연기가 일직선으로 올랐다. 퍼지는 모양을 끝없이 연상한다. 어느 순간 생각의 끈이 툭 끊어진다. 여자의 타로방은 손님이 많았다. 손님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아들이 면접에 붙을지 궁금해하는 중년의 여인, 애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여대생, 오디션에 합격할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들려주는 가수 지망생, 결혼과 이혼을 앞둔 남자와 여자들. 사람들은 타로방에 답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줄을 서서 다녀갔다. 카드를 만지는 여자의 손도 덩달아 바빠지고 빨라졌다.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 없이, 환영 없이 카드 그림이 보여주는 대로 설명해주는 일이 여자는 좋았다. 하지만 타로를 보기도 전에 오늘처럼 앞일이 보이는 손님이 있다. 그럴 때면 타로점을 접었다. 그런 사람은 타로점에서도 나쁜 패가 나왔다.
여자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운명이 보였다. 잘 맞춘다는 소문이 났다. 엄마 역시 사람들의 운명을 봤다. 신들린 채 구슬하는 엄마의 모습이 싫었다. 여자는 커가면서 이유 없이 몸이 아팠고 용하다는 스님에게 재령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여자가 알을 때면 엄마는 신굿을 해주려고 했다. 신을 모시고 신의 말을 듣고 신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다.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런 삶에서 달아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출근길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만두를 굽던 지호가 아는 척을 했다. 여자는 가볍게 손을 들었다. 지호와는 손님으로 만났다. 처음 지호가 타로를 보러 왔을 때 손재주가 있어 손으로 하는 걸 하면 성공할 거라고 말해주었다. 먹는 것 중 동그랗게 생긴 게 좋겠다고 했다. 지호는 친구와 함께 왕만두 가게를 열었다. 가게를 넓히지 말 것과 낡을수록 돈이 잘 붙는다는 여자의 말을 믿어서인지 지호는 낡고 좁은 만두 가게에 손님이 넘쳐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건너편 타로방 흥미삼아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커플과 아줌마 학생들이 미니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요즘 들어 계속 타로방이 늘어났다. 궁합 전문 타로방, 별자리 타로방, 색깔 타로방, 여자가 있는 근방에도 줄줄이 타로방이 들어섰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의 앞날도 알 수 있고 점괘가 맞으면 맞는 대로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점집에서 캐캐 묵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타로방이나 타로카페에서 시간도 때울 겸 재미로 타로 보는 걸 더 좋아하는 듯 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타로도 하나의 즐거운 놀이였다. 여자는 팻말을 걸고 타로방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자마자 상자 안의 카드를 꺼냈다. 호흡을 가다듬은 뒤 셔플했다. 드르르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종이 딸랑거렸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자 손님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님을 보자 문득 엄마 나이도 저쯤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요 앞에서 개모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지 뭐야. 애정운이나 볼까 해서. 잘 맞춘다고 소문이 자자던데. 아휴, 빨리 와서 망정이지. 한번더면 못 볼 뻔했어. 손님은 동생한테 말하듯 반말을 했다. 그러셨군요. 남성분을 생각하면서 왼손으로 3장 뽑으세요. 여자는 뒷면이 보이게끔 카드 한 세트를 테이블 아래에 놓는다.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쳤다. 우주의 시간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손님은 자기 앞에 있는 카드를 3장 뽑아 여자에게 건넸다. 알이 박힌 반지가 반짝였다. 과거, 현재, 미래. 카드를 배열한 뒤 그림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었다. 첫 번째는 고위 여사제, 두 번째는 황제, 마지막은 광대군요. 환영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자는 오로지 카드에 정신을 집중했다. 석 장의 카드를 이미지 리딩했다. 그러고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했다. 타로 카드 한 장에도 수많은 상징 체계가 있다. 똑같은 카드, 똑같은 스프레드가 나왔다고 해도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었다. 게다가 타로텔러의 한마디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손님의 마음을 읽고 이왕이면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다. 떠도는 영혼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자 운명을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들에게 몸과 정신이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 카드를 해석하려는 순간 현기증이 일었다. 어깨가 바르르 떨렸다.
여자는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어머, 이 아가씨. 죄송합니다. 손님, 잠깐 바깥바람 좀 쐬고 올게요. 여자는 손님을 두고 밖으로 나왔다. 손님 말대로 사람들이 꽤 많았다. 팻말을 걸기 무섭게 줄을 서기 시작했던 모양이었다. 잠시 주의를 걸었다. 타로를 보려는 순간 여자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머리가 지근거렸고 성대가 꽉 눌린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다. 연이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려고 했다. 덜컥 겁이 났다.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다. 동자신이었다. 밖으로 나와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어떤 감정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심의 상태가 되려고 애썼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이었다. 여자는 타로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의자에 앉은 뒤 세 장의 카드를 보며 설명을 했다. 주변 정리를 좀 하셔야겠네요. 주변이요?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눈에 모텔에서 두 남녀가 침대 위에서 뒹구는 모습이 보였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가능한 카드의 의미로 해석하려고 했다. 손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분이 있네요. 그분으로 인해 그동안 지켜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남자? 남자를 말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럼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정리하지 않으면 일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말을 하던 손님이 어느새 여자를 선생님으로 불렀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셔야죠.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카드를 해석하는 것일 뿐이죠.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완전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가 생각을 정리합니다. 선택도 손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 또한 손님의 운명이니까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여자는 선반 위에 향을 가져와 피웠다. 왜 향을 피우세요? 나른하기도 하고 좀 텁텁해서요. 손님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왜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알겠다는 말도 했다. 손님이 탁자 위에 돈을 올려놓고 나갔다. 5만 원짜리 지폐였다. 지우가 문을 열고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 아직 점심 전이죠? 포장만두 2개를 여자에게 내밀었다. 지우는 가게를 비워놓을 수가 없다며 금방 가버렸다.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다. 지우는 성공한 것이 여자의 도움 때문이라고 했지만 도움을 받는 건 되레 여자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골목 안에서 유일하게 지우만이 여자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만두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다시 타로를 보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손님을 받았다. 여느 때처럼 출근을 했다. 어쩐 일인지 건너편 타로방 여자들이 길가에 나와 있었다. 그들은 모여 수군댔다. 그냥 재미삼아 봐주면 될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며. 신내림 받았다는 소문이 바다예요. 여자가 못 들은 척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힐링 타로방 여자가 앞을 막아섰다. 얼굴을 가까이에서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당신 같은 점쟁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욕먹잖아. 당신 엄마도 점장이라면서. 여긴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지 점쟁이가 설치는 무당집이 아니라고. 당신 같은 여자는 이 골목에 안 어울려. 어머머, 노려보는 것 좀 봐. 귀신이 따로 없네. 여자가 서 있음에도 상관없다는 듯 더 들으라는 듯 타로방 여자들은 맞장구를 치며 계속 떠들어댔다. 여자는 타로방으로 갔다. 처음
건너편 여자들이 자신을 두고 입을 대는 걸 여자의 타로방만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한 불만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그들은 엄마가 무당이라는 것도 알아냈다. 무턱대고 여자를 엄마와 같은 점쟁이로 취급했다. 유치원 일을 할 때도 그랬다. 여자는 아이들이 다치는 꿈을 자주 꾸었고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냈다. 여자는 학원 강사며 방문교사, 베이비시터까지 했고 조그마한 회사에도 취직을 했다. 그러나 하는 일마다 다 엉망이 되고 말았다. 여자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 직장 생활뿐 아니라 연애도 잘 안 됐다. 카드 몇 장으로 운명을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처음에는 뭐 재미로 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면 점점 운명론자가 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고. 여자는 남자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다. 여자는 남자와 헤어졌다. 누군가는 원치 않으나 남의 인생을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엄마 같은 삶은 살고 싶지 않았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공간.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영혼의 존재. 인간 몸을 상하게 하는 존재를 몸 안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자신의 생각이라고는 없는 무아의 상태에서 홀령을 통해 홀령이 말을 전달하는 엄마의 삶. 다 싫었다.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 여자는 그런 운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삶. 실제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었다. 자기의 의지대로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다. 여자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면서까지 지켜왔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자는 카드를 섞었다. 카드 한 장이 튕겨나왔다. 타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였다. 카드가 손에 익지 않을 때 카드가 튕겨나오기도 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는 탁자 뒤로 손을 뻗어 창문을 열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일었다. 두 손을 배 위에 편하게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버리고 우주의 맑은 기운을 몸 안에 채우기 위해서다. 우주의 기운으로 자신 몸의 기운을 다스려야 한다. 30분이 지났을까? 눈이 띄었다. 카드를 정리한 뒤 상자 안에 넣었다. 여자는 일찍 문을 닫으려고 일어섰다. 팻말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웬 남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궁합 타로방 여자, 흥미삼아 타로방 여자, 힐링 타로방 여자도 있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 온 듯 했다. 힐링 타로방 여자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다고요. 근데 선생님 말 듣기를 잘했지. 아니면 정말 골로 갈 뻔했다니까요. 여기 선생님 진짜 용하십니다. 남자 말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타러보자. 여학생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젊은 남자가 자기야! 여자친구를 불렀다.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 남자가 여자를 보자 손을 덥석 잡았다. 여자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다. 며칠 전 타로를 보러 왔던 수면 부족의 그 남자였다. 남자가 먼저 타로방으로 들어갔다. 어쩔 수 없이 여자도 뒤를 따랐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였다.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으로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엄마는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사람들 속으로 섞여들었다. 어쩐 일이세요? 여자가 의자에 앉자 남자도 손님용 의자를 앞으로 당겨 앉으며 말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글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 왜 그날 출장 가게 되면 직접 운전하지 말라고. 회사차나 다른 사람 차를 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프차면 더 좋다고. 동료 지프차를 탔는데 차가 전복되지 뭡니까? 다행히 팔만 골절됐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합니다.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제 마음대로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근데 그때 왜 타로를 안 본다고 하셨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때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선생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까? 손님 나이엔 출장을 자주 가시잖아요. 게다가 불면증이 있으니 장거리 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전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것뿐입니다. 아무튼 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점이라니요. 살면서 기운 빠지거나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가볍게 보고 가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다르죠. 전 점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스스로가 답을 찾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일 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귀담아 듣고 조심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건, 그건 손님의 의지 덕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군요. 아무튼 선생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잘 됐다니 저도 기쁘네요.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많이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었다. 그러나 남자 말처럼 점괘가 맞았다는 사실에 한편으론 마음이 더 무거웠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운명을 말해줄 이유도 없다. 운명이 아니라 그저 앞날을 미리 보고 싶은 거라면 그 역시 별 의미가 없다. 상황에 따라 의미에 따라 인간의 미래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말해준들 무엇이 바뀔까? 그럼에도 우리는 다양한 해석의 세계를 통해 용기, 희망, 치유의 기쁨을 얻고 싶어 한다. 어떤 길이 또 다른 길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여자가 타로를 치는 건 다만 선택지를 좀 더 폭넓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타로방 주변도 한산했다. 엄마가 찾아왔다. 엄마와 마주치고 이틀이 지나서였다. 어쩐 일이야? 엄마는 위아래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산에 기도드리러 갈 때 입던 한복이었다. 여자가 학교에 갔다 올 때마다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물건을 쌓아둔 조그마한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청소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쓰레기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다. 물건이 정리된 자리에 과자와 꽃, 음식이 차려졌다. 방에 있는 것이 신단이라는 걸 6학년이 된 그때 알았다.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냐? 엄마는 처음 온 손님처럼 타로방을 둘러보았다. 아휴, 아직도 여기서 서양식점이나 치고 있는 거냐?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졌다. 엄마처럼 실을 모시는 게 아니라고. 귀신이 중얼대는 말하고는 달라. 정작 눈에 보이는 건 안 보고 안 보이는 카드 뒤에 숨은 거지. 그림 나부랭이나 보면서 거짓투성이 말만 짓거리는 게 아니고 뭐고. 타로는 실제에 대한 해석,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해. 엄마처럼 몸을 빌려 홀령의 말을 전달하지는 않아. 평생을 귀신들에게 저당 잡힌 채 사는 거잖아.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한참 말이 없던 엄마가 다시 입을 뗐다. 니도 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신의 모습이 보이잖아. 신이 니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지. 신을 네 곁에 두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의 길인기라.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타로점을 볼 때마다 신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을. 타로 점괘 역시 신이 귀띔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그걸 부정하려고 카드 뒤에 숨을 뿐.
결국은 그림이라는 매개로 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아휴, 그 양 좀 치워라. 엄마가 향냄새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을 휘저었다. 향을 피우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술에 취해 엄마를 때리는 아빠, 두려움에 떨며 오줌을 싸는 아이, 허공에 눈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는 엄마. 엄마가 불러들인 죽은 영혼들이 구석구석 떠돌아다닐 것만 같았던지 여자는 먼지 털듯 그 기억을 연기 속에 태워버리고 싶었다. 서양식 잡신으로 점이나 치는 그런 천박한 짓은 때려치우게 해달라고 꼬박 3일을 빌었다. 그만해 엄마. 여자는 버럭 소리를 쳤다. 소리를 치는 자신과는 달리 엄마는 좀 채 화를 내지 않았다. 차분하게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부채방울로 자신의 몸을 후려치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신을 모실 인간이 신내림받지 않는 것, 신에 대한 죄야. 네가 거부만 하지 않았더라도 널 때리는 일도 없었을 거다. 신이 널 보호하셨을 테니. 너를 위해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마. 산길도 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집에 오지 않는 엄마가 미웠다. 영험한 신발 좋은 무속인이 되고 싶은 엄마의 욕망이거나 아버지의 폭력에 망가진 몸을 추스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산 만큼 좋은 장소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엄마 역시 강력한 운명을 거부하지 못한 것일 뿐이었다. 엄마가 그때만큼 밉지는 않았다. 믿음, 신념, 종교를 떠나 서로의 길이 같지 않음을 이해했다. 운명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고 다름이었다. 그런데도 그럴수록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웠다. 엄마가 걸어온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도망만 가려는 딸을 보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신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모든 게 자신 몫이라고 여긴 걸까? 그 마음을 먹기까지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자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엄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타로방 문을 닫았다. 거리는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퇴근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버스 정류장은 북적댔다. 여자는 어둠이 뿌려진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포차들이 즐비해 있는 젊음의 거리가 보였고 술에 취해 비틀대는 청춘들이 보였다. 마치 타로 속 광대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광대의 키워드인 흥분, 어리석음, 광란, 무관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아니, 여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어디를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여자의 삶조차 송두리째 휩쓸릴 것 같아 포차들을 빠르게 지나쳤다. 찹찹한 아침 공기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건너편 타로방 여자가 문을 열어놓은 채 밖에 나와 있었다. 여자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잘도 나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자는 시선을 피한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타로 골목에서 타로를 친 지 1년. 주변 타로방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부턴가 여자가 점쟁이처럼 사람들의 앞내를 잘 맞춘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여자의 타로방을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여자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타로를 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가 타로거리를 점집거리로 만들기라도 할까봐 여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여자 때문에 젊은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것 같았다. 점심까지 거르고 타로 공부를 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여자의 타로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건너편 타로방 여자들과 힐링 타로방 여자가 함께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네 년이 내 단골 손님을 빼돌렸잖아. 힐링 타로방 여자가 악에 받은 소리를 내질렀다. 여자의 타로방 앞에서 칭찬을 하던 수면 부족 남자는 언제부턴가 여자의 단골 손님이 됐다. 건강 문제로 남자는 자주 힐링 타로방에 찾아갔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여자에게 타로를 받고 그 뒤로 힐링 타로방에는 발길을 끊었던 것이다. 매번 똑같은 해석만 한다며 이제부터는 시시한 타로 따위는 보지 않겠다는 거였다. 여자의 해석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여자는 그 남자 손님이 힐링 타로방 단골이었다는 걸 오늘 알았다. 손님을 빼앗은 아주 못된 점쟁이 년이라고 힐링 타로방 여자가 욕을 하고 다닌 것도 그제야 알았다. 여자는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그러게 내가 이 여자는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손님 다 뺏긴다고요. 여기 있어봤자 힘들기만 할 텐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지. 같이 있던 두 여자가 맞장구를 쳤다. 그때였다. 여자의 머리채를 힐링 타로방 여자가 낚아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낚아챈 여자의 손을 뿌리치려고 애를 썼다. 그럴수록 팔에 더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여자는 머리채를 잡힌 채 밖으로 질질 끌려나왔다. 골목 안이 떠들썩해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타로집 앞으로 모여들었다. 아줌마들 미쳤어요? 우르르 몰려와서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휴, 이건 또 뭐야? 기둥서방인가 보네. 정신 차리고 이제 좀 현실을 직시하라고. 힐링 타로방 여자는 뽑힌 머리카락 한 움큼을 바닥에 버리고는 손을 툭툭 털었다. 남들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버렸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누나, 괜찮아? 지우가 여자를 부축해 타로방 안으로 들어왔다. 저 여자들 말 신경 쓰지 말아요. 지우는 여자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다. 약 사올게. 조금 쉬고 있어. 지우는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타로를 공부하면서 뭔가 위태로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럴수록 타로에 매달렸다. 엄마처럼 몸을 빌려 홀령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실체를 해석한다는 말로 여자 자신을 합리화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림은 그 매개물이었다. 스스로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민의 흔적이 결국 현실이 됐다. 이 골목을 떠나야 할 때가 온 듯했다. 여기마저도 끝인 건가? 여자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았다. 평지인 듯 평지 같지 않은 고갯길을 올랐다. 여자는 절로 숨이 거칠어졌다. 판잣집은 예전에 살던 그대로였다. 단지 문 앞에 천상선녀 간판이 붙어있는 게 달랐다. 여자는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간판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흔들려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반쯤 열려있는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는 마루에 깔려있는 방석에 앉았다. 늦은 시각인데도 손님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은 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건 무슨 부적이에요? 손님은 엄마에게 부적에 대해 물었다. 엄마는 붉은 물감 같은 걸 붓에 묻혀 종이에 뭔가를 그렸다. 오동자 부적일세. 다섯 동자를 부르는 부적을 그리고 있는 게야. 이 부적은 삼살방은 피하고 복덕방위에 붙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살이 낀 방향은 피하고 복이 있는 방향에 붙이라는 말이지. 그 부적만 붙이면 만사 형통할까요? 침착하게 기다려봐. 흥분을 하는 모습을 진정시키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그런 엄마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당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엄마였다. 혀를 차는 사람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신단에서 시간을 보내는 엄마를 못 견뎌 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때렸고 매를 맞을 때면 엄마는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할 정도로 쩔쩔맸다. 아버지 앞에서 몇 시간을 빌고 나서야 아버지는 때리는 걸 그만뒀다. 매 맞은 다음 날 엄마는 무엇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일으켜 다시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했다. 깨끗한 무복으로 갈아입고는 신을 부르기 위해 신단으로 갔다. 여자는 때리는 아버지보다 무당인 엄마가, 평범하지 않은 엄마가 더 보기 싫었다. 한마디 말 없이 엄마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왔다. 여자가 첫 직장을 얻었을 때 25살이 되던 해였다. 여자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접신하는 것과 맞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공을 들여 부적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입에서 술술 뱉어내는 엄마의 모습은 매를 맞고 쩔쩔매던 예전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변한 엄마의 모습이 여자는 낯설었다. 천이부 주이모, 뭐 하시는 건데요? 뭐가 그리 궁금한지 손님은 계속 엄마에게 물어댔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으로 들어올 때 스토카 앞에 있던 붉은 고무다라의 생각이 났다. 유난히 여름을 탔던 여자를 위해 엄마는 자주 등목을 해주었다. 어느 날 엄마가 붉은 고무다라이를 사왔다. 여름 내내 목욕을 했다. 혼자 스스로 할 나이가 돼서도 엄마는 자신의 손으로 몸을 씻겨주곤 했다. 나무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이 좋았고 엄마의 웃는 얼굴이 좋았다. 좋은 시절도 있었다. 마당만큼 여전히 방은 좁고 허름했다. 마치 여자의 좁은 타로방을 보는 것 같았다. 부적을 그리는 엄마와 덱을 셔플하는 여자가 겹쳐졌다. 거참, 입 좀 닫고 있어. 그런 엄마의 모습에 여자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여자는 새벽녘 엄마를 훔쳐보던 13살 그날처럼 못 박힌 듯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주문을 외면서 그려야 정승이 하늘에다 신을 만날 수 있지. 그래야 신이 기룡화복을 알려줄 게 아닌가. 천이부, 자이모, 인어기간, 구이명물, 귀신자, 무형유적, 혼야회정, 웅기소정.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방 한가득 울린다. 주문을 외며 부적을 그리던 엄마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 쪽을 쳐다보았다. 여자는 엄마의 시선과 마주쳤다. 엄마는 여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엄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님이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신단 앞으로 갔다. 두 손을 합작하고는 절을 했다. 무슨 큰 염원이라도 있는지 간절해 보였다. 서너 번 절을 하고 일어서려니 했다. 계속 절을 하더니 어느 순간 일어나지 않았다.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여자는 말없이 밖으로 나왔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장미영 작가는 2019년 국제신문 신주문의에 단편소설 사려니 숲과 휘바람새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2006년 동서문학상, 2012년 청강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